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376페이지 로마트 4번에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개설. 실제 사회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법인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이다. 이들이 생기는 원인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이다. 하나는 민법이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절차적 요건의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해서이고, 다음에는 행정관청의 규제나 감독을 꺼려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며, 마지막으로는 법인의 설립 도중에 있기 때문이다. 민법이 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들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기타의 법률은 이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 법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번에 법인 아닌 사단. 그 다음에 맨 저기 뒤에 가서 또 나머지 보고요. 양걸 1번에 의.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는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권력력 없는 사단 또는 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민법 기타의 법률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표현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양가라 2번에 설립 요건. 법인 아닌 사단을 인정되려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점이 정관이나 규칙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대표자를 정하고 있더라도 사단의 실제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 기초,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방가루 2번의 조합과의 구별. 사단법인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체에는 사단 외의 조합도 있다. 사단과 조합은 단체의 강약에 의하여 구별된다. 사단은 단체가 개의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 거기에서는 단체 행동은 그에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법률 요건은 단체 자체에 속하며 그 구성원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체의 자산이나 부채도 단체에 속하며, 따라서 구성원은 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조합은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이긴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단체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그들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 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된다. 단체의 자산과 부채도 마찬가지이다. (377페이지) 민법은 이러한 사단과 조합 가운데 사단은 법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에 계약관계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사단만이 법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상법상의 한 명의사가 그 예이다. 주의할 것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가운데에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사단의 실질을 가지는 특수법인이며, 노동조합도 실체는 사단이다. 따라서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사단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조합은 이 이상의 상관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잔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였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해 변경에 관계없이 그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는 사단을 대표할 기관을 정한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중 또는 원흉과 같은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이도 자연적으로 설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하여 구성원으로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78페이지 방가로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인 예. 우리나라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는 종균과 교회가 있다. 그 밖에 판례에 의하면 동, 리, 자연불악,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연합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불교 신도의 산채 지성의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의 결합체, 회사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법인 아닌 어촌계, 사단법인의 산하단체, 하부조직, 보증,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분유회, 송균관, 지방향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동리회의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3번의 법률관계 방가로 1번의 법적 규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실체 법적 규정으로서는 그것의 재산귀속 관계를 총괄 한다는 규정만 두어져 있고 그 외에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규정과 등기 능력을 인정하는 부동산 등기법 규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밖의 법률관계는 해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다. 이 법률에 따라서는 조합의 379페이지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민법은 오히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를 총회라고 함으로써 합의를 총 소유 형태로 보는 조합과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더러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법인과 실질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통설 판례는 타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단법인에 어떤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이다.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예컨대 총회의 소집과 결의, 정관 및 대표자의 업무 집행, 법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제34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제62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63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제64조 등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그에 비하여 법인의 등기, 청산인의 선임, 해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원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리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도 유추 적용될 수 없다. 판례 양가로 기억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교인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 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를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청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가론 이윤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리권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상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 방법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상원총회 결의 방법은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기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디귿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법인격의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 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양가로 리을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춰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 380페이지 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 사단의 재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반가로 이번의 내부관계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제1차적으로 사단의 정관에 의하게 되나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그리하여 상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되며 총회에서 의결은 사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선임된 업무집행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반가로 3번의 외부 관계.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제3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집행 권한을 얻어 사단 재단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원의 재단은 강제 집행하지 못한다. 사단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규정된다. 반가로 4번의 재단 귀속관계. 민법 규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유는 관리 처분의 권능은 공동 소유자의 단체에 속하고 사용 수익의 권능은 각 공동 소유자에게 속하는 단체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이다. 한편 총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나 준용되므로 채권, 채무 등의 각종의 재산권도 총유하는 것이 된다. 그 결과 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이나 분할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양가로다. 재산귀속관계의 공시방법. 부동산 등기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임자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자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다. 그에 비하여 예금 채권 등에 관해서는 대표자의 성명에다가 사단의 대표자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다. 채무의 귀속관계.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그 구성원에게 총유력으로 귀속한다. 즉 총사원이 준 총유를 한다. 따라서 그 채무에 대하여 사단 재산만이 책임을 지며 구성원은 부담금이나 회비에 납부인만 있을 뿐 그의 교유 재산이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솔에 대하여 법인 아닌 사단에는 381페이지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 만큼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때로는 무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소수도 주장된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유무. 견해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제52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등을 근거로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주체성 또는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견해는 사법상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며 소송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될 실익이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단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므로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능력에 인정하였다고 하여 사단의 단답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건 역시 권리 능력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판례는 사설사암이나 사설사찰이 아니고 종단의 등록을 마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 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나 재단이라고 하고 자연불악이 그 불악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권리능력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라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종중에 관한 판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은 종중과 관련하여서는 과거부터 분쟁이 심했으며 그리하여 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아래에서 종중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양가로 기억의 의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은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 네, 밑줄 치겠습니다. 판례인데 제가 실수로 밑줄 안 쳤네요.
이러한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대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종중에 반드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중 구성원의 수가 소수라고 하여 종중이 성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한편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운 종중 집단으로 통합 종중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 통합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단체로서 실체가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단체성만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382페이지에 그때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 통합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판례는 소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종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 권리 능력이 있는지는 소송 요건의 문제로서 사실심의 변론적 결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양가로 니은의 구성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나 여자와 미성년의 남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었고 또 타가에 출기한 자는 생부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로의 관습법은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공동선조의 성과 권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이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종중을 구성하는 자손의 대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에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에게 구성된 종중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종중유사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특히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이 그렇다. 그리고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가로 디귿의 대표자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중 또는 원장이 그 종원 중에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고 선출하여 평소의 종중의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판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영광전자나 종장의 문장에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하는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종중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그리고 문장이나 연구 항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선임한 대표자만이 대표권을 갖는다. 한편 전원합의 재판결 선고일인 2005년 7월 21일 이후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구 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학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영구항존자가 되며, 다만 이러한 영구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해지는 영구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383페이지.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영구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 양가로 리을. 종중총회. 종중총회 소집권자는 종장 또는 문장이나 종육의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선입되어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영구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총회 소집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영구항존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연출된 증거를 취사 선택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소집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 확정을 위하여 족보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 소집통지 대상자에 대응하는 소집권자인 영구항존자의 확정도 그 족보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문장에 자격이 있는 자가 소집권한 없는 자의 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인하여 소집하게 한 경우는 권한 없는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종중원들이 필요가 있어서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중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판례는 종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발간된 족보란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건 당사자인 종중이 발간된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종중의 대종 종중이 발간한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소집통지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고토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계지를 통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후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그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지 않거나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특히 2005년 7월 2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판결 선고 이후에 개최된 종중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384페이지에 종중총회 결의 방법에 있어서 종중규약이 다른 규약이 없는 이상 종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 방식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정치 내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회의의 결의 방법은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직선제에 의한 종중회장 선출 시 의결 종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정원이라고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가름이은 재단 귀속관계,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회에 속한다. 따라서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대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것은 무효이다. 오늘날 분쟁이 많은 종중토지의 매각대금 분배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종중의 토지 매매의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 공소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 분배 선례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동시에 총무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토지 매매대금의 분배에 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 종원은 그 결의를 무효 확인 등을 소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새로운 종중총회의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함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이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 결의가 없으면 총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85페이지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분묘의 수요,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의 증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 아니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고 타인에 대한 그 분묘 등의 훼손행위가 있었다면 종중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양가로 비읍 기타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종중이 구성된 경우에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회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관해서는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행위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은 인정할 수 없고 주장 증명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부분의 견해의 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서 대부분 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종중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가. 이와 같이 변경의 대부분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하면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 종의 회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한해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소급하여 적용될 것이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종중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우선종 일부에 의해서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중 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체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이나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체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구항에 포함되고 이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인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교회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억. 교회의 법률적 성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율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에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이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해왔는 바 386페이지 이는 위 법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가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은 사용수익권을 가질 뿐 이를 넘어서서 사단 재산에 대한 지배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재산의 처분, 관리는 물론 보존행위까지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에 관하여 사단 규약이 특정한 정황이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하지만 사단에 따라서 재산 내역이 규약에 특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의 존재가 규약에 정하여진 사단의 목적 수행 및 사단의 명칭 소재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사단 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1항을 밀주 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을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두 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법률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서 사단이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단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한 다음
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는 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나 이 경우 신설 사단은 종전 사단의 별개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종전 사단을 탈퇴할 때에 그 사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사단 재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신설 사단의 구성원들이 종전 사단의 구성원들과 종전 사단 재단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의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종전 사단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구성원들은 종전 사단 재단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잃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탈퇴자들로부터 구성된 신설 사단이 종전 사단 재단을 종전 사단과 공유한다거나 신설 사단과의 공유 지분에 준 총유한다는 관념 또한 인정될 수 없다. 3번에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문제점. 가.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각종의 법인 아닌 사단 중 오직 교회에 대해서만 법인 아닌 사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 시 재산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 또는 합의라고 판시하여 왔다. 나. 종전 판례는 교회가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에게 총유적으로 유속된다고 판시하였고 한편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 변경되어가는 속성에 비추어 분열된 각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분열 당시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분열 후 새로 가입한 교인들도 종전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많은 교단의 분립과 지교회의 비대화, 교회 재산가치 상승이 다수의 첨예한 387페이지 이해관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종전과 같이 분열되어 나온 양측의 교인들에게 모두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시를 고수한다면 분쟁 해결 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전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에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번의 새로운 법리의 방향. 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법적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단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는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이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잔존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이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교회를 나아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법인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법 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과 같은 경우에는 교단 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종교회에 나아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 제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종종교인들의 실체가 이와 같은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교회 재산은 이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으로 귀속되는 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에 있어서는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교회 상태에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에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교회 재산은 위 교단 소 388페이지 교인들의 총으로 귀속될 것이나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는 여전히 독립된 교회로 수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가로 디귿 의결권을 가진 교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교단의 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양가로 리을 교회가 이와 같이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한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전에 설립의 주체에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귀속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앞서 본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성립되기 전에 단계에서는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음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의 소속 교인들의 총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구성된 총회에 따라야 한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무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 총회의 결의에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에 표현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에 법인 아닌 사단이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총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훼손된 후에 그 구성원들이 나누어 여러 개의 법인 아닌 사단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산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총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된다. 양가로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인 아닌 사단이 설립 등기를 하여 법인이 되면 그 사단의 권리 의무는 당연히 법인에게 이전된다고 해야 한다. 이는 설립 중의 법인이 등기를 한 경우에 설립 중의 법인의 권리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과 같은 법률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조금 제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법인 아닌 사단에 이러한 것이 있고 대표적으로 종중, 그 다음에 교회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